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에서 권역내 일반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 예비창업기업 모집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권역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권역내 일반형이 있고요. 권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과 생애 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이렇게 있는데요.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권역을 고려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역 내 일반형 모집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이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부터 7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창업중심대학 내에 예비 창업팀이 있었고 초기 창업팀이 있었고 창업도약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팀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이하 업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약팀 같은 경우는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업력 7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 7년까지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창업도약 패키지 형태의 창업도약팀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의 창업기업이면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사업화 자금이 예전에 창업 도약팀에서 했던 그런 사업 자금으로 대폭 뛰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7,7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억 원 받으시는 분들은 또 자부담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없지만 이 권역 내 일반형 같은 경우와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30% 있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 창업기업 지원 내용안 보면 사업화 자금, 창업 아이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라든지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평균 7,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억 원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7천만 원 이내로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실증 검증, 해외 진출이라든지 기관 기업 연계 이런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창업 중심 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창업중심대학이 전국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와 성균관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권역 내 일반형입니다. 권역 내 권역을 고려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 기준이고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협약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정 규모는 꽤 큽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예비 창업팀이나 지역 여기 보면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10개 내외 그래서 110명 내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50개사 내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비 창업부터 업력 7년까지의 모든 창업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 어느 팀보다도 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조건을 보면 이제 여기 신청 완료일 기준 3월 21일부터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1일까지인데요.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에 해당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지원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주소 기준, 창업기업은 소재지 기준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창업중심대학 구분을 해보면 수도권에는 이렇게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은 강원대, 충청권 3개 대학, 그리고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권역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기간에 대해서 보면 협약 기간이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평균 7,7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학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은 평균 7,700, 최대 2억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요거 이제 자기부담 30%인데요. 요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7천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부담 30%,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현금이 10%, 1천만 원, 그리고 현물이 20%, 2천만 원이 이렇게 자기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현물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자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임차료, 그리고 관리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이제 현물로 처리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현금 이거 들어가는 것만 약간의 부담이 있고 현물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비 창업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비 100%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팀과 동일하게 이 사업에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도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이 아닌 분들은 이제 자기 부담이 있지만 예비 창업자는 없다는 거. 그리고 창업기업은 자기부담 사업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창업기업은 최소 10%에서 30%까지 조정해서 현금 비중을 그렇게 조정해서 부담 가능하다. 현물, 앞서 얘기한 대로 현물 같은 경우는 고용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이런 것들을 부담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학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마케팅, 투자 유치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중심 대학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신청 자격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기업 7년 이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팀과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3월 14일이죠.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여야 됩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부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업력이 2018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이렇게 7년 이내 이런 경우가 이제 신청 가능 업력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이 기준이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회사 성립 연월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7년 이내로 이렇게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요건, 권역내 소재한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주소지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창업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양대, 성균관대, 충청권, 호서대, 한남대, 충북대, 동남권, 부산대, 경상국립대, 호남권, 전북대, 전남대, 강원은 강원대, 대경권은 대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개 내외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제외 대상, 아무래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든지 또 세금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창진원에서 발생한 환수금 이거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공고기간이 이제 3월 14일, 지난 주말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공고가 되고요.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오후 4시까지, 4시 정각 마감입니다. 이거 지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희망하는 한 개의 창업 중심 대학을 선택하셔야 된다.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수의 창업 중심 대학이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 복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 그리고 창업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요거 잘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정각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접수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스타트업 치시면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신규 사업 공고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권역내 일반형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접수 바로가기 이거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명 인증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신용평가 정보를 통해서 개인 실명 인증 요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결과 나올 때까지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반드시 요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30메가로 제한이 되고요. 자, 사업계획서 일부가 있고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별점,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 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 생성,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기타 서류 제출, 창업기업 확인서라든지 예비 창업자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발표 평가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요. 발표 평가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합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 최종 선정은 창업중심대학과 창업진흥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평가 방법, 요거는 이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확인해서 시청 자격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2배수 내외에서 서류평가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자, 서류평가 면제, 요거 쭉 읽어보시고요. 가점, 2점, 최대 2점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이라든지 또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터 프로그램 우수자 이런 경우는 각 2점씩 이렇게 가점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평가, 발표평가에서 발표가 10분에서 15분이고 질의응답이 10분 이내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이 질의응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발표 잘 해놓고 질의응답에서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예상 질문지 같은 거 작성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지표는 PSST 방식입니다.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Problem, Solution, Scale Up, 힘 이렇게 잘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선정 이렇게 최종 대상 선정하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비 배정해서 최종 선정을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운영 일정을 보면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협약은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최종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읽어보시고요. 자,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시 유의사항, 선정 후 유의사항 쭉 보시면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1357로 시스템 문의하시면 되고요.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청권 전화번호, 호남권, 동남권 다 있죠. 대경권, 강원. 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이 전화로 문의사항 있으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자금 집행 비목, 재료비부터 외주영역비 쭉 있는데요. 여기 이외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사업계획서 할 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에서 권역내 일반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품,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업 계획서에 담았던 내용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 요거 잘 작성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권역 내 일반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